통합사회 수업을 듣는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 한지 좀 되니까 학교가 좀 그립진 않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1학년 모두 다 수업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알아서 잘 들을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나갈 프린트 페이지를 안내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짜잔! 자, 요건데 국제사회 행위주체 역할. 자, 1. 국제사회 행위주체 교과서 254페이지를 우리가 나갈 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들을 잘 준비해서 선생님과 수업을 잘 들으면 되겠어요. 자, 모두 잘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선생님 수업을 이제 패드로 전환을 할 거예요. 선생님 얼굴이 계속 나오면 여러분들 안구 보호에 이제 방해가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쏙 들어가고 이 패드에 좀 더 화면을 잘 볼 수 있게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일단 굿노트를 선생님은 활용을 합니다. 자, 굿노트를 통해서 자, 보면은 지금 빈교실에 선생님이 어디 혼자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나갈 차례죠. 자, 국제사회 행위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이제 이 주체에는 첫 번째로 국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254페이지에 지금 해당하는 거죠. 자, 국가에서는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합니다. 자, 세 번째, 국제사회에서 법적 지위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당사국 간의 합의나 제3자의 조정, 국가 간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죠. 협약을 맺어요. 그 다음,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한편으로 빈곤 국가에 관해서 원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이거 앞부분에서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공적 부조라고 한다고 했었죠. 재난에 처한 국가에 대해서 구호 활동도 하고 환경 문제에도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라고 하면 뭐 수많은 국가가 있죠.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그쵸? 그다음에 국제기구가 있는데 각 나라의 정부를 구성 단위로 해서 평화 유지나 경제, 사회협력 등 국제적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 두 국가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예요. 자, 국제연합, UN인데 자, 이 가장 유명한 국제기구 중에 하나죠. UN. 자, UN은 어떤 역할을 하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립이 됐어요. 자,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1945년에 창설됐어요. 우리 딱 해방됐을 그 년도죠? UN이 이때 창설됐다. 그 다음에 OECD라는 유명한 국제기구가 있는데 자, 경제협력 개발기구죠. 경제협력 개발기구이다. OECD. 자, 세계 경제의 발전과 무역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UN,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배운 경제협력 개발기구 등이 유명한 국제기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비정부기구인데요. 비정부기구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 어떤 개인 기업, 국가 이익이 아닌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활동을 해요. 환경보호라든지 인권보장. 자, 인권보장, 그리고 보건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게 비정부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나 국경 없는 의사회, 국제 엠네스티 등이 비정부기구에 활동을 하고 있죠. 자, 평화의 구분인데 갈등이에요. 갈등의 소극적 편화에서는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자, 직접적인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냥 별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냥 물리적 폭력,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말 그대로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누가 때리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평화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적극적 평화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더 넓은, 좀 더 구체적인 평화이죠. 그래서 지적적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빈곤한 사람이 평화롭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야, 정치적 억압을 받는데 평화롭다고 느끼지 않죠. 물론 누가 와서 때리진 않아요. 때리진 않는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평화롭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같은 구조적이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측면, 우리 문화적인 측면까지 보장을 받아야 돼요. 이런 폭력까지 제거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조건이 조성된 상태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적 폭력이라는 게 뭐냐? 자, 구조적 폭력. 자, 바로 사회제도와 그다음에 관습, 그다음에 경제적 상태, 정치나 법률,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억압과 착취 등에 의한 폭력이 이제 구조적 폭력이에요. 자, 갈퉁의 폭력과 평화입니다. 자,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알려진 억압과 착취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나 희생자들에게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게 큰 위안이 되지 못한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화적 폭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문화적 폭력이 뭐냐?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자, 문화적 폭력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밑줄을 치면 좋겠죠? 쌤이 특별히 책을 이걸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문화적 폭력이에요. 자,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매우 간단한데, 자, 얘네들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게 돼요. 처방 또는 치료의 두 가지 형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건 치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 평화를 하는 것은 바로 예방적 차원까지 간다. 자, 그래서 갈퉁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는 전쟁, 테러 등 신체에 직접 폐를 가하는 것, 신체에 직접 폐를 가하는 건 직접적 폭력, 그리고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이것만 제거된 거는 소극적 평화예요. 직접적인 폭력만 제거된 건.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더 크게 큰 사회 구조와 문화까지를 고려한다. 이런 폭력까지 사라졌다 하면은 이곳은 적극적 평화의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갈퉁은 이렇게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을 해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신문기사 만들기인데, 아이고, 카카오톡이 떴네요. 자, 신문기사 만들기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해보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드니까 선생님이 이 다음 페이지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세계화와 평화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252, 259쪽을 참고하면 되겠어요. 자, 보면은, 자, 교과서에 이제 여러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가의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우리 같이 읽어보면, 남수단의 내전이 격렬해질 것을 우려해서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이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남수단을 떠나길 원하는 자국민은 모두 대피할 수 있도록 항공편을 확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 이탈리아도 공군기를 남수단으로 보내 자국민을 일단 다 대피시켰으니까 내전을 피해서 대피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용기랑 전세기만 운항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를 같이 선생님이랑 먼저 살펴보면,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그럼 여기 나온 나라들이에요. 자, 미국, 아까 여기 있죠? 미국, 이탈리아, 독일, 세 개 나라 나왔네요. 그쵸? 미국, 이탈리아, 독일.
그래서 얘네들은 주체가 지금 국가예요. 근데 국가의 지금 역할이 뭐냐? 대피시켜서 대피. 대피니까 요거는 대피를 통해서 보호를 해줬죠. 국민들을. 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요 역할이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활동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요. 도전. 자, 선생님 이제 원래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시간 동안을 좀 시간을 줄 텐데 이제 인터넷 수업의 장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눌러서 정지를 시킨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한 선생님 생각엔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요 글을 다 독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반드시 꼭 도전을 해보고 반드시 과제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을 들어야지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 과정을 건너뛰면 여러분들 별로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스스로 셀프 선생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스스로 요거 해보는 학습을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 10분을 주겠습니다. 시작. 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10분 동안 작업을 했고, 자, 이제 바로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를 보면은 자, 나는 자, 주체가 이거 새로 나왔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라는 기구가 나왔어요. 딱 봐도 요런 국제기구네. 그쵸? 국제기구가 이제 국제연합식량원조에 대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식량 안보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인도 이제 경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에서 이제 행위 주체가 국제연합 식량 농업 기구가 되겠네요. 기구에서 FAO라는 기구예요. 그래서 유형은 너무 쉽다. 국제 기구가 되겠죠? 역할은 무엇이냐? 식량 부족 국가를 조사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를 볼게요. 다는 딱 봐도 주체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래요. 대통령이 퇴임 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혼자 활동하는 건 딱 봐도 혼자 사진이 있네요. 그래서 재단도 설립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텟 운동을 펼쳤고, 자, 여기다가 갑자기 뜬금 영어를 쓰면 이거 헤비텟 운동을 펼쳤고, 1994년에는 대북 특사를 작성해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활동도 했네요.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아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을 했다. 자, 그러면 다를 우리가 채워볼게요. 자, 다는 행위 주체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유형은 그럼 뭐냐? 개인도 유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 영향력이 강한 개인이에요. 그래서 역할은 무엇이냐? 헤비텟 운동을 펼쳤고 그 다음에 국제 분쟁의 해결, 그 다음에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라를 살펴볼게요. 라는 세계보건기구가 딱 봐도 행위 주체예요. WHO가 이제 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황열병이 창궐하고 있는 앙골라와 콩고 민주공화국 접경 지역에 이제 백신 접종 캠페인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빠른 속도로 황열병이 퍼지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에도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마치 요즘 코로나 상황하고 좀 비슷하네요. 이때는 황열병이었네. 그치? 황열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도 쉽게 행위 주체를 찾을 수 있겠네요. 행위 주체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되겠네요. 그래서 유형은 국제기구. 자, 역할.
인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목적으로 보건 위생과 관련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지원한다. 다시 한번 읽어주면, 인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목적으로 보건 위생과 관련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지원해주죠. 자, 다음 마를 볼게요. 자, 마는 딱 봐도 행위 주체가 국제 엠네스티가 나왔네. 엠네스티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국제축구연맹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자, 국제 엠네스티는 그래서 어떤 특히 이제 인권 문제를 다뤘냐면요. 이주 노동자 문제를 다뤘네요.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 차별 혹사당하는 현실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인권 실태를 조사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의 국제상의 행위 주체는 국제 엠네스티가 되겠어요. 국제 엠네스티. 자, 유형은 이 엠네스티는 비정부 기구예요. 비정부 기구. 그래서 이 엠네스티의 역할은요.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죠. 다음에 이제 바를 볼게요. 바는 굿네이버스예요. 자, 1991년 출범한 굿네이버스는 세계 빈곤 국가를 돕는 우리나라의 국제구호 단체이죠. 그래서 어떤 주요 사업을 하냐면 교육, 보건, 의료, 식수위생, 소득 증대 등의 사업을 펼쳐요. 그래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의 보호와 아동 복지, 이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의 국제사회 행위 주체를 이제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굿네이버스라는 행위 주체죠. 자, 굿네이버스는 비정부 기구예요. 비정부 기구. 자, 굿네이버스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 교육, 그다음에 보건 의료, 의료, 그다음에 식수, 위생. 자, 위생 등의 분야에서 세계 빈곤 국가를 세계 빈곤 국가를 돕는다. 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각 요 사례별로 행위 주체, 국제사회 행위 주체와 유형, 그리고 역할을 잘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훌륭한 1학년 여러분들은 다 요걸 잘 활동을 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했어요. 굿.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와, 드디어 이제 문제풀이네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문제풀이 시간을 주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터넷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점을 살려서 한 10분간 문제풀이를 꼭 푸세요. 그냥 귀찮다고 풀지 말지 말고 부정이네. 10분 문제풀이를 일시정지를 눌러서 꼭 푸세요. 알았죠? 10분 문제풀이 여러분들 강조 10분 문제풀이. 그래서 자신이 직접 도전을 해봐야지, 그래야지 기억에 잘 남는다. 이것이 경험이 주는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그럼 시작. 10분.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일단 평화의 의미를 같이 여러분들 살펴볼 거예요. 자,
자,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 평화의 의미. 근데 적절한 내용만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 평화의 의미는 첫 번째, 소극적 평화예요.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다음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가 적극적 평화입니다. 자, 우리 이거 특히 갈퉁이 이야기를 했었죠. 갈퉁. 그러면 평화의 실현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 인류의 다양함, 문화유산을 그치 만약에 평화롭지 않고 전쟁 상태면 문화유산이 다 파괴되겠죠. 보존하게 해줘요. 맞아요. 자, 인류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죠. 그쵸? 자, 디귿, 인류를 각종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문제 쉽다. 그치?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자, 니은은 틀린데 현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번영만이 아니라 현 세대 플러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번영을 가능하게 해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자, 다음 서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볼게요. 자,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자, 소극적 평화는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국가 안보 개념의 평화예요. 자, 적극적 평화는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 자, 여기 또 나오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그치? 요 두 가지 폭력을 다 포함하죠. 요것이 없는 것은 인간 안보 개념이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소극적 평화. 안보 문제가 나왔는데, 자, 소극적 평화는 국가 안보 개념의 평화라면, 여기 지금 보면 적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는 무슨 안보냐? 인간 안보 개념의 평화이다. 그렇죠? 적극적 평화는 다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평화,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평화. 여기서 또 세분화가 나뉘었네. 자,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인 것, 그리고 구조적인 것, 그리고 문화적인 것으로 나눈다. 그렇죠? 구조, 문화, 직접적인 것. 자, 직접적인 평화는 나와 타자 간에 갖는 평화다. 자, 그 다음에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적 평화는 공동체적인 평화이다. 공동체 문제라는 거죠. 자, 문화적 평화는 종교, 법, 사상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적극적 평화 중에 우리 갈퉁이 말하는 이 적극적 평화가 세 가지로 나뉜대요. 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평화, 적극적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 구조적 평화, 그 다음 마지막 문화적 평화. 근데 이 직접적 평화는 나와 타자 간에 갖는 평화고요. 구조적 평화는 공동체 속에서 평화고요. 문화적 평화는 여기 글에 나와 있듯이 종교와 법, 사상을 통한 평화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화는 결국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성취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요 다음 사상가는 결국에 갈퉁이겠죠? 갈퉁. 자, 그러면 갈퉁에 이제 우리 평화 개념에 옳은 것을 찾아보면, 자, 기억. 평화는 비폭력적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된다. 와, 우리 맨 마지막 줄만 잘 읽었어도, 자,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평화는 비폭력적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된다. 폭력적인 수단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자유와 평등의 구조, 우리 구조적 평화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니은 같은 경우 보면 갈퉁은 적극적 평화를 실현. 자,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디귿 보면
의도되지 않은 사회적 분열과 이제 소외를 폭력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지금 이거는 지금 X인데요. 자, 디귿 같은 경우 보면 자, 갈퉁은 의도되지 않은 사회적 분열과 소외도 구조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리을 맞는데 자, 보면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 얘네를 통해서 결국 이 사라진 평화는 적극적 평화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비적적 폭력이 사라졌다는 것은 요게 사라지면 소극적 평화죠. 그러니까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도 추구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여러분들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일에 대한 이제 마지막 8-3 단원을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조사 활동을 함께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때까지 복습을 꼬박꼬박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